세탁기가 고장나지 않아 속상하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하지만 함부르크의 클라우스 피셔 씨는 진지했습니다. 15년 동안 쓴 세탁기가 새 것처럼 돌아가니 언제 바꿔야 할지 모르겠어요.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걱정될 정도예요. 독일 최고급 가전 매장. 일렉트릭 룩스의 베테랑 매니저였던 저도 이런 황당한 고민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세탁기이기에 고장나지 않는 것을 걱정해야 할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결코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최고급 가전 매장 일렉트릭 룩스의 수석 매니저 엘리자베스 밀러입니다. 20년간 유럽 프리미엄 가전제품만을 고집하며 이 자리까지 올라왔죠. 우리 매장은 독일 전역에서 최고의 프리미엄 가전제품 매장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특히 밀레, 지멘스와 같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메인 쇼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매장을 둘러보며 디스플레이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 가전의 자부심이 가득한 이 공간에서 20년을 보내며 저는 유럽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세탁기 분야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독일의 정교한 공학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진 세탁기는 그 자체로 예술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아침, 제 오랜 신념이 흔들리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권위 있는 소비자 매체인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한 2024년 최고의 대용량 세탁기 평가에서 한국의 LG전자와 삼성전자가 상위권을 독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LG 세탁기는 전체 114개 제품 중 최고 점수를 받았고 신뢰성 평가에서 유일하게 만점을 기록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이 평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공학의 자존심인 밀레나 지멘스가 한국 제품에 밀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공학 인증원 TV의 최신 테스트 결과에서도 한국 세탁기들이 에너지, 효율성과 세척력 부문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유럽 전역의 판매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2년간 한국 세탁기의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프리미엄 시장에서 독일 브랜드들의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독일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한국 세탁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늘어나고 있었죠. 이런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TV 평가위원으로서의 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직접 한국 세탁기를 검증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저희 매장 근처에 새로 오픈한 한국 가전 매장이 있었고 그곳에서 테스트용 제품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검증은 철저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세탁력, 에너지 효율성, 소음도, 진동, 내구성 등 모든 항목을 꼼꼼히 체크할 예정이었죠. 특히 한국 세탁기가 정말로 고장 없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평가가 사실인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하기 전 저는 매장에 걸려있는 밀레 세탁기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저의 자부심이었던 이 제품들이 혹시 저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이 검증을 시작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국 세탁기가 정말로 우리가 알던 것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기술력이 진정으로 독일의 엔지니어링을 뛰어넘었는지, 이제 그 진실을 파헤쳐 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검증이 제 20년 경력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외곽에 위치한 TV 연구소는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품 인증 기관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년간 이곳에서 수많은 가전제품을 테스트해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연구소의 대형 실험실에는 독일의 밀레, 한국의 LG와 삼성 세탁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에너지 효율성 검증이었습니다. 각 세탁기에 동일한 조건의 세탁물을 넣고 표준 세탁 코스로 작동시켰습니다. 정밀한 전력 측정기가 실시간으로 소비 전력을 기록했고 세탁이 끝난 후 건조된 세탁물의 무게까지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세탁기들은 독일 제품보다 20% 적은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세탁 후 세탁물의 잔존 수분량이 더 적었습니다. 세척력 테스트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국제표준 시험포에 와인, 커피, 혈액, 초콜릿 등 다양한 얼룩을 묻혀 세탁했습니다. 미세 분광기로 얼룩 제거율을 분석한 결과 한국 세탁기들이 평균 95% 이상의 제거율을 보였고 특히 단백질 얼룩 제거에서는 98%라는 놀라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소음과 진동 테스트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탈수 시 독일 제품이 평균 72dB를 기록한 반면 한국 제품은 67dB에 그쳤습니다. 진동 측정에서도 한국 세탁기의 성능이 우수했는데 이는 인버터 DD 모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모터가 드럼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 진동이 최소화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내구성 테스트는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3개월 동안 각 세탁기를 하루 평균 5회씩 가동하며 부품의 마모도를 체크했습니다. 독일 제품은 벨트와 베어링에서 미세한 마모가 발견된 반면 한국 제품은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DD 모터의 경우 벨트나 도르래가 없어 마모될 부품 자체가 적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스마트 기능 테스트도 진행했습니다. AI 기반 세탁 코스가 실제로 세탁물의 양과 오염도를 정확하게 감지하는지 확인했고 스마트폰 연동 기능의 실용성도 검증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은 이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세탁기 문제 발생 시 스마트폰으로 진단하고 해결하는 기능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물 사용량 테스트도 흥미로웠습니다. 센서가 세탁물의 종류와 양을 감지해 최적의 수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기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한국 세탁기는 독일 제품보다 평균 15% 적은 물을 사용하면서도 세척력은 오히려 더 뛰어났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세탁기의 기술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기존 세탁기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택했고 그 결과 혁신적인 기술들을 개발해낸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러한 첨단 기술들이 단순히 성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물 절약, 소음, 감소 등 환경과 사용자 편의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돋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세탁기가 전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호평받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저는 이번 테스트가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왜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세탁기를 선택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런 우수한 성능이 실제 생활에서도 그대로 발휘될까요? 실험실 데이터는 인상적이었지만 진정한 검증은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독일 전역에서 한국 세탁기를 오랫동안 사용해온 가정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사용한 가정들의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것은 뮌헨의 안나 슈미트 씨였습니다. 그녀는 2012년에 LG 세탁기를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구매 당시의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죠. 4인 가족의 빨래를 매일같이 돌리는데도 고장 한 번 없었다는 말에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필터 청소만 정기적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관리는 전혀 필요 없어요. 독일 세탁기를 쓸 때는 3, 4년마다 수리를 받았는데 이건 정말 놀랍죠. 안나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세탁기를 점검해보니 모터의 성능이나 세탁력이 여전히 새 제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를린의 마커스 바우어는
더 놀라운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삼성 세탁기를 2013년부터 사용 중이었는데 세 자녀의 축구 유니폼부터 캠핑, 장비까지 힘든 세탁물을 자주 세탁했음에도 단 한 번의 고장도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11년이 지난 지금도 초기의 에너지 효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2010년에 준공된 이 단지는 전체 2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중 40가구는 초기 구매한 세탁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의 기록을 확인해 보니 한국 세탁기의 수리 요청 건수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세탁기의 수명과 관련된 데이터였습니다. 독일 소비자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일반적인 세탁기의 평균 수명은 7, 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세탁기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10년 이상 사용하는 비율이 78%에 달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통계를 완전히 뒤집는 숫자였습니다. 한 가전제품 수리 전문가의 증언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세탁기는 수리할 게 거의 없어요. 주로 필터 청소나 간단한 점검 요청이 대부분입니다.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극히 드물죠. 솔직히 말하면 이 제품들 때문에 수리 일감이 많이 줄었어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함부르크의 클라우스 피셔 씨의 사례였습니다. 그는 15년간 사용하던 LG 세탁기를 최근에 새로운 AI 모델로 교체했다고 합니다. 사실 세탁기를 바꿀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15년 된 제품이 마치 새 것처럼 잘 돌아갔거든요. 오히려 너무 고장이 나지 않아서 회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나 걱정될 정도였죠. 클라우스의 농담 섞인 말에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회사들은 5년에서 7년 주기의 제품 교체를 기대하며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제품의 내구성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고, 이것이 역설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어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사용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한국 세탁기 사용자의 95%가 다음에도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프리미엄 가전제품 시장에서도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세탁력, 에너지 효율성, 내구성 면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독일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특히 가전제품 분야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한국 세탁기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은 실험실 데이터보다 더 설득력 있게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놀라운 내구성과 성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세탁기의 핵심 기술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술적 혁신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매장으로 돌아온 저는 전시된 밀레 세탁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20년간 저의 자부심이었던 이 제품들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일렉트릭 룩스 매장에 한국 제품을 들이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매장 임원들을 긴급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TV 연구소의 테스트 결과와 실제 사용자들의 장기 사용 데이터를 제시하며 한국 세탁기 입점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케팅 팀장은 프리미엄 이미지 손상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2년간 프리미엄 세탁기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35%까지 상승했고, 특히 3, 40대 젊은 고객층에서는 선호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매장은 한국 세탁기 입점을 결정했고, 저는 직접 제품 큐레이션에 참여했습니다. LG와 삼성의 프리미엄 라인업을 중심으로
특히 AI 기능이 탑재된 최신 모델들을 선별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맞춘 디자인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제품들이 전 시장에 들어서자 고객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특히 실제 사용 영상과 장기 사용 후기를 함께 전시한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고객들은 15년 이상 고장 없이 사용했다는 실제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에너지 효율과 스마트 기능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매출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입점 첫 달부터 세탁기 판매량이 전월 대비 50% 증가했고, 6개월 만에 매장 내 세탁기 판매 1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 세탁기를 구매한 고객들이 다른 한국 가전제품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프리미엄 가전 매장에서 한국 제품이 매출 1위를 기록하자 업계의 반응도 빨랐습니다. 다른 유럽 프리미엄 매장들도 한국 제품 입점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유럽 브랜드들은 제품 혁신과 품질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이제 일렉트릭 룩스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질문이 달라졌습니다. 왜 한국 세탁기를 선택해야 하나요? 가 아니라 어떤 한국 세탁기가 우리 집에 가장 적합할까요? 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시장의 본질적인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매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국 가전제품 교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제품 스펙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들의 품질, 우선 철학과 기술 혁신의 배경까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매장에 들어설 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한 프리미엄은 브랜드의 역사나 국가의 이름이 아닌 제품의 본질적 가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한국 세탁기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이 아니라 가전제품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매장 매니저들로부터 자문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 제품을 성공적으로 프리미엄 매장에 도입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고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는지 묻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제품의 본질을 보세요. 결국 승리하는 것은 진정한 가치입니다. 이제 일렉트릭 룩스는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한국 가전제품을 소개한 매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저는 한국의 세탁기 엔지니어들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상회의를 통해 만난 엔지니어들의 설명은 제가 알던 세탁기 기술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세탁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이라는 행위 자체를 재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세탁물 감지 시스템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닌 실제로 작동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LG전자의 수석 엔지니어는 DD모터 개발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탁기의 심장인 모터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했습니다. 기존의 벨트 구동 방식이 아닌 모터가 드럼을 직접 구동하는 방식을 택했죠. 이는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연구팀도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세탁기를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닌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접근했습니다.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면서도 세척력을 높이는 기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알고리즘 등이 이러한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생산 라인의 모든 세탁기는 실제 작동 테스트를 거치며 불량률은 10만 대당 1대 미만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연구 개발 투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출의 8% 이상을 R&D에 투자하며 특히 모터와 소음 저감 기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5년, 1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연구가 지금의 기술력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왜 한국 세탁기가 이토록 오랫동안 고장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이나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과 끊임없는 혁신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소비자 피드백을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 세계 사용자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음 제품 개발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매장에 들어설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기술 혁신은 화려한 스펙이나 새로운 기능의 추가가 아닌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한국 기업들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독일의 공학대학에서 한국의 가전기술을 연구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시작되니까요. 한 달 전, 저는 제 집의 오래된 독일 세탁기를 한국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아침 세탁기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 조용하고 안정적인 작동음 속에는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열정과 혁신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가전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나라의 제품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혁신과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이 승자가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이미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한국 세탁기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찰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온 혁신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는 법이니까요. 다음 사연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25년 만에 한파가 덮친 노르웨이 피오르드 마을에서 68세의 현지 노인이 한국산 전기장판을 경험하면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일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평생 추위와 싸워온 마을에서 한국의 기술이 가져온 변화를 믿을 수 없었어요. 작은 전기장판이 가져온 문화적 혁신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125년 만의 한파, 그리고 나의 겨울. 피오르드 마을 게이랑에르의 새벽은 유난히도 춥고 어두웠다. 기상청 기록으로는 125년 만에 최강 한파라고 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피오르드는 이미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칼날 같은 눈보라가 창문을 덜컥거리게 만들었다. 온도계는 영하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았다. 마치 시베리아의 한겨울을 옮겨놓은 듯 했다. 나는 거실 난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지막 남은 장작을 조심스럽게 넣었다. 올해는 난방비가 예년의 2배를 훌쩍 넘어섰다. 연금으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장작 한 다발의 가격이 지난해보다 85% 상승했고 전기요금도 킬로와트당 2.8크로네에서 4.5크로네로 치솟았다. 매일 아침 신문에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대한 기사가 실렸지만 대책은 보이지 않았다. 피오르드 마을의 겨울은 늘 혹독했지만 올해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 마을의 고령자들도 입을 모아 이런 추위는 처음이라고 했다. 우리 마을의 자랑이었던 아름다운 피오르드는 이제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고 관광객들의 발길도 끊긴 지 오래였다. 여름이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인적이 끊겼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이웃집 올가는 지난주 장보기를 포기하고 그 돈으로 장작을 사러 갔다고 했다. 건너편에 사는 페테르손 부부는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방 하나만 덮이고 그곳에서만 생활한다고 했다. 벌써 세 가구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도시의 친척집으로 피난을 갔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겨울은 처음이었다. 집 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 추워졌다. 두꺼운 스웨터를 3겹이나 껴입고
양말도 여러 겹 신었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특히 밤이 무서웠다. 난로의 불씨가 꺼지면 방 안 온도는 급격히 떨어졌고 이불 속에서도 덜덜 떨며 밤을 지새워야 했다. 아침이면 이불 속에 입김이 하얗게 서려 있었다. 창가에 놓인 사진액자가 눈에 들어왔다. 작년 봄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린 딸 안나와 사위 준호의 모습이다. 벚꽃이 만발한 서울의 웨딩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처음에는 한국인 사위를 반대했다.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먼 나라의 청년을 사위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의 진중한 성품과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다. 특히 결혼식 때 노르웨이어로 준비한 축사를 들었을 때는 그의 진심이 가슴 깊이 와닿았다. 지금 그들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안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 의사로, 준호는 구글 코리아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한다고 했다. 매주 영상통화로 그들의 소식을 듣지만 추운 겨울이 깊어질수록 더욱 그리워졌다. 화면 속에 비치는 서울의 모습은 항상 활기차고 따뜻해 보였다. 오늘도 난로 앞에서 남은 장작을 하나하나 세어본다. 이제 열흘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이다. 마을 상점에는 이미 장작이 품절되었고 다음 배송은 3주 후라고 했다. 숲에서 직접 나무를 해오던 시절이 그립지만 남편이 떠난 후로는 그마저도 할 수 없게 되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도끼를 들고 숲으로 향하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추위가 두렵지 않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다. 피오르드의 절벽을 타고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마을의 거리는 한낮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침대에 누워 지내거나 마을 회관에 모여 있었다. 회관은 겨우 실내 온도 15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감지덕지였다. 밤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영하 35도까지 내려간다는 일기예보가 생각났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아직 겨울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4개월은 더 추위와 싸워야 한다. 연금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장작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딸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신랑 새신부의 달콤한 신혼생활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설경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올해는 그 아름다움을 즐길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겨울,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다. 난로 속의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이 긴 겨울을 어떻게 견뎌낼지 고민했다. 따뜻한 마음이 담긴 택배. 서울발 택배가 도착했다는 마을 우체국의 연락을 받은 것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오후였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얀 세상을 뚫고 우체부 올레가 큰 상자를 들고 현관에 나타났다. 그의 수염과 눈썹은 하얀 서리로 덮여 있었고 장갑 낀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건네며 무거운지 물었다. 택배 상자는 생각보다 묵직했다. 발신일란에 적힌 김준호라는 한글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사위가 보낸 택배라는 것을 확인하고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특별한 기념일도 아닌데 무엇을 보냈을까 하는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가위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자르자 꼼꼼하게 포장된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 안에는 4개의 개별 포장된 상자들이 들어있었다. 각각의 상자에는 노르웨이어로 번역된 설명서가 붙어 있었고 사위의 정성스러운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다. 어머님, 한국에 전기장판을 보내드립니다. 큰 것은 침대용이고 같은 제품을 하나 더 보내드린 것은 혹시 모를 고장에 대비한 것입니다. 작은 2개는 1인용 휴대용 전기장판인데 이웃분들 댁에 방문하실 때나 짧은 여행에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처음 보는 전기장판이라는 물건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다. 한국의 전자제품은 잘 만든다고 들었지만 이런 얇은 매트가 과연 이 혹한을 견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사위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사용법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보관 방법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다. 특히 보관 시에는 절대로 접지 말고 반드시 돌돌 말아서 보관하라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었다. 내부의 열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큰 전기장판을 침대 위에 펼쳐보았다.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켜자 작은 디스플레이에 숫자가 표시되었다. 타이머 기능까지 있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얇은 매트가 과연 도움이 될지 의심스러웠다. 저녁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였다.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차가운 이불 속에서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다. 마치 따뜻한 봄날 햇살을 받은 듯한 포근함이 온몸을 감쌌다. 이런 따뜻함은 처음이었다. 난로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은은하면서도 깊은 온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잠이 들기 전 딸과 사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영상통화를 걸었다. 화면 속 준호는 전기장판의 사용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특히 안전한 사용을 위해 주의할 점들을 꼼꼼하게 일러주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처음에 가졌던 의구심이 부끄러워졌다. 통화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불 속은 포근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이토록 놀라운 것인지 미처 몰랐다. 사위가 보내준 선물 덕분에 오늘 밤은 오랜만에 따뜻한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것 같았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드는 생각은 내일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전할까 하는 것이었다. 특히 휴대용 전기장판은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 가져다준 작은 기적을 생각하며 나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빠져들었다. 한국의 온기가 전해준 기적. 처음 경험한 전기장판의 따뜻함은 내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이렇게 가벼웠던 적이 없었다. 평소라면 한기로 뻣뻣했을 어깨와 허리가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창밖에는 여전히 혹한이 기승을 부렸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난로의 장작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되던 아침 일과도 달라졌다. 전기장판 덕분에 난방비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전기요금을 계산해보니 전기장판을 사용한 후 오히려 20%가량 절약된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따뜻함을 넘어 경제적인 효율성까지 갖추고 있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휴대용 전기장판의 활용도였다.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의 모임에 가져갔더니 모두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허리를 따뜻하게 데워주니 오랜 시간 앉아있어도 피로감이 덜했다.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올가는 이런 게 있었다면 좋았을 거라며 눈물을 글썽였다. 교회에서 만난 목사님은 이것이 바로 과학기술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다. 주변 이웃들도 하나둘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한국에서 온 사위를 둔 것이 자랑스러워졌다. 준호가 보내준 안전사용 설명서를 이웃들과 함께 읽어보며 우리는 한국의 세심한 기술 문화에 감탄했다. 어느 날은 손녀 소피아가 찾아왔다.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는 그녀는 전기장판의 원리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탄소섬유로 만든 발열체가 전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열에너지로 변환한다는 것이었다. 할머니의 전기장판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밤이면 더욱 전기장판의 고마움을 실감했다. 예전에는 한밤중에 난로불이 꺼져 잠에서 깨곤 했는데 이제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아침까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타이머 기능은 마치 마법 같았다. 전기장판이 내 몸을 감싸주는 포근함은 마치 엄마의 품 같았다.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왔다. 준호가 들려준 한국의 온돌 문화, 수천 년을 이어온 난방 기술의 역사는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온돌은 상상만으로도 따뜻했다. 우리는 한국이 이토록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며
연신 감탄했다. 게이랑에르의 겨울은 여전히 혹독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했다. 전기장판은 단순한 난방기구가 아닌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이웃들과 서로 정보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용 전기장판을 빌려주는 작은 친절이 이어졌다. 마을 전체가 한국의 따뜻한 정을 배우고 있었다. 저녁이면 전기장판의 온기 속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곤 했다. 준호가 추천해준 드라마들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반짝이는 도시의 밤거리, 첨단 기술로 가득한 아파트,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멀게만 느껴졌던 한국을 가깝게 만들어주었다. 때로는 서울에 사는 딸 내외가 부럽기도 했다. 안나는 영상통화 때마다 한국 생활의 편리함을 자랑했다. 지하철과 버스의 정확성,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빠른 배달 서비스까지.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한 나라였다. 이제는 딸이 선택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랑스러워졌다. 전기장판이 가져다준 변화는 단순히 신체적인 따뜻함을 넘어섰다. 그것은 우리 마을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우리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게 되었다. 한국의 과학기술이 가져다준 작은 기적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었다. 따뜻함이 전해준 공동체의 변화. 게이랑에르의 작은 소식들은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한국에서 온 전기장판 소식은 순식간에 마을의 화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주민들도 직접 경험한 이웃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으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마을 회관에서 열린 주민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다. 평소 추위 때문에 일찍 끝나던 모임이 이번에는 3시간이나 이어졌다. 휴대용 전기장판 덕분에 노인들도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었다. 마을의 오랜 문제였던 난방비 절감 방안을 논의하던 중 페테르손 씨가 한국의 전기장판을 공동 구매하자는 제안을 했다. 제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주민들은 각자 형편껏 돈을 모았고 준호는 서울에서 대량 구매가 가능한 업체를 찾아주었다. 한 달 뒤 마을 창고에는 수십 개의 전기장판이 도착했다. 가장 먼저 홀로 사는 노인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전기장판이 전달되었다. 놀라운 것은 전기장판이 가져온 변화였다.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자 주민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이웃 간의 왕래도 잦아졌다. 휴대용 전기장판 하나만 들고 가면 누구네 집에서든 따뜻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한국의 전기장판은 우리 마을의 따뜻한 교류의 물결을 만들어냈다. 마을 도서관에서는 한국 문화 스터디 모임이 시작되었다. 사서 헬가가 한국의 온돌 문화부터 현대 기술까지 자료를 모아왔다. 우리는 매주 목요일 오후 전기장판 위에 앉아 한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깊은 관심으로 발전했다. 청년회에서는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소피아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이 한국의 에너지 절약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전기장판의 원리를 응용해 마을 회관의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금까지 받게 되었다. 미디어의 관심도 뜨거웠다. 지역신문은 한국의 과학기술이 바꾼 피오르드 마을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었다. 국영방송국에서도 취재팀을 보냈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쇄도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다. 우리 마을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그들이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이다. 오슬로에서 열린 한 노르웨이 친선 문화제에서는 우리 마을의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북유럽 기후에 맞는 새로운 난방 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마을이 테스트 베드로 선정된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새로운 변화를 상상하며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져갔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마을은 더욱 따뜻해졌다. 서로를 걱정하고 돕는 마음이 커졌다. 이웃의 전기장판이 고장나면 예비용을 빌려주고
사용법을 모르는 노인들에게는 젊은이들이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우리 마을은 작은 코리아 타운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국 식품을 파는 가게가 생겼고 한국어 교실도 열렸다. 봄이 되면 마을 광장에 벚나무도 심기로 했다. 전기장판이 가져다준 변화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기술의 진보가 아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한 혁명이었다. 오늘 아침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처음으로 딸의 나라를 방문하는 여정이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마치 북유럽의 오로라처럼 아름다웠다. 11시간의 긴 비행 동안 내 마음은 설렘과 걱정이 교차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토록 먼 여행은 처음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준호와 안나가 환한 미소로 맞이해 주었다. 공항은 첨단 기술로 가득했다. 입국장에 자동 출입국 심사대, 수화물 찾는 곳에 로봇 안내원, 그리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스크린까지. 이곳에 오기 전까지 한국이 이토록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또 다른 놀라움이었다. 정확한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달리는 객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운행 정보를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까지. 준호는 이것이 평범한 한국의 일상이라고 설명했지만 내게는 모든 것이 신기했다. 딸 내외의 아파트는 더욱 놀라웠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비밀번호를 누르는 디지털 도어락, 바닥 전체를 데우는 온돌 난방, 스마트폰으로 제어되는 조명과 에어컨까지. 특히 바닥 난방은 내가 경험했던 전기장판의 열기가 집 전체로 퍼져나가는 듯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준호의 부모님을 처음 만났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배려 깊은 행동은 마음으로 전해졌다. 준호의 어머니는 내가 좋아할 만한 노르웨이 요리를 연구해서 준비해 주셨다.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 맛에서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다. 일주일간의 서울 생활은 내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몇 분 만에 도착하는 음식 배달,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런 편리함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며 내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깨달았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준호의 회사였다. 구글 코리아의 사무실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다. 자율주행 로봇이 커피를 배달하고 회의실의 벽면이 모두 스크린이 되어 전 세계 동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 준호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술은 우리 마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것 같았다. 마지막 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방문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보이는 전통. 궁궐의 모습은 한국이 어떻게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발전시켜 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다. 준호의 어머니가 선물해 주신 한복은 이제 내 옷장에서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귀국을 앞두고 준호와 안나는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우리 마을 전체의 난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회사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한국의 기술력으로 북유럽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들의 포부에 감동받았다. 이제 게이랑에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본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발전했고 사람들은 더욱 따뜻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느껴졌던 사위의 나라가 이제는 또 하나의 고향처럼 느껴진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 마치 자연의 섭리처럼 느껴진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한국에서 만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나의 인생에 또 다른 봄이 시작되고 있다. 비행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며 멀어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곳에서의 일주일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새로운 세계와 가족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게이랑에르로 돌아가
마을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다. 그들도 나처럼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